그림, 글, 사진, 노래, 작가, 사진, 뭐 영화, 영화, 그죠? 뭐,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네. 거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들고 네.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려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증명하려 드냐? 그냥 본인이 노력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근데 사실 그냥 친구는 없어요. 사람들이 무리 지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누구랑 인간관계를 할 때 반드시 1대1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일이 당해서 막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그걸 막 얘기했어요. 끊고 나면 전혀 안 편해. 그러니까 그 슬픔 자체가 막 더 무게 있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면 기대는데 그거를 아픈데 왜 기대? 난 그걸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힘들 때 누구한테 잘 못 기대는 편이에요. 그냥 혼자 있는 편이지. 기대면 좀 편하지 않나? 내 문자 티네. 저는 일단 비밀이 지켜져야 돼요. 전 막 이렇게 남자를 사귀는 기준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친구가 되는 과정은 되게 높아요. 그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약에 당해서 나 이런 일 있었어 얘기하면은 너의 비밀이 퍼져나갔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못 들은 걸 할게 까지 가는 친구들이 친구예요. 그냥 너 이름 알고 내 이름 안다 해서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다수보다는 이제 1대1의 관계를 훨씬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생각보다. 네.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의 관심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니까 또 내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인의 어떤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가벼운 문제를 저 혼자 깊이 가지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깊이 그 친구의 어려움을 깊이 고민하고 깊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 친구가 5분 뒤에 딱 봤는데 너무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렵고 불편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상대가 이제 너무 편하니까 이제 집에 오면 또 내가 문제였어. 내가 문제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진지했어. 나 또 진지했다. 하차. 그럼. 그게요. 네. 혜선 씨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서의 깊이가 네. 깊은 사람이에요. 가벼운 사람은 아니에요. 생각도 깊은 사람인데요. 혜선 씨의 위치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혜선 씨의 포지션은 친구잖아요. 그 친구의 친구로 만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고민도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냥 소통이 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 걸로 내가 좀 이렇게 힘들었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소통과 네.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기의 효과가 있어요. 환기가 되거든요. 네. 그 정도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혜선 씨는 누군가 고민을 얘기하면 본인이 그렇죠. 솔루션을 주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혜선 씨가 그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친구가 이제 고민 얘기를 해서 너무 진지하게 들었는데 나의 감정의 깊이와 색깔과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보이는 감정의 깊이가 좀 다를 때 느꼈던 약간 당황스러움 네, 그렇죠. 이런 게 네네. 많다면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친구를.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조차도 없었나요? 고민이요? 아니요. 있었지만 제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항상 해결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친구가 한 번은 막 울면서 그때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할 수 있는데. 아니 그때 내 해결이 된 다음에 나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왜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내지는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혜선 씨 네. 자신도 그렇고 자신도요. 친구도 그런 관계여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중한 관계는 꼭 필요성이나 맞아요. 도움을 주고받는 걸로만 규정되지는 않거든요. 힘들 때 꼭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곁을 두지 않는 거죠. 누군가를. 네, 그리고 네, 네.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일단 비밀이 지켜져야 돼요. 너의 비밀이 퍼져나갔을 때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 못 들은 걸 할게. 까지 가는 친구들이 친구예요. 제 고민을 털어놓기 전에 항상 해결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친구가 내가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왜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른 사람이 그냥 도움을 주든 아니면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괜찮을 거란 생각을 잘 안 하고 아이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어 그냥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거니까 그냥 혜선 씨가 아주 중요한 몇몇 사람 가족이 아닌 몇몇 사람에게는 혜선 씨가 먼저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를. 네, 그 믿어준다는 건 그냥 곁을 좀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네. 매번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는 그들은 나를 알지만 내가 그들을 잘 몰랐을 때 다 나를 반가워하는데 나는 다 모르는 사람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내가 느낀 감정과 다른 사람이 느낀 감정은 다른 건데 우리가 이게 공통적으로 이거를 의견을 모아서 이 사람 나빠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또한 누군가한테 너무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 너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혜선 씨는 물론 100%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경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하고 모였더니 좀 서로가 조금 뒷담화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야 뭐 누가 그러네 너 그렇대. 그런 경험이 좀 많은 게 아니신가. 네네네.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네네. 그리고 특히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도 이게 논스톱이라는 그 시트콤으로 어떤 되게 엉뚱한 캐릭터를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러고 막 밑에 자막에 엉뚱해 이렇게 가면은 그 행동이 엉뚱하게 사람들한테 네. 인식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재미있지만 그게 내 생활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엉뚱하고 재미를 넘어서 오해하는 단계까지 넘어가 버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진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친해보니 너 정상이네 이 말도 정상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그랬구나.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사귀는 기간과 시간과 이제 그 허들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혜선 씨의 억울함, 혜선 씨한테 씌워져 있는 많은 프레임들, 네. 네,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제일 억울하고 제일 속상하고 그러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유별나다. 유별나다. 네. 네. 왜 아침에 청담동에 가서 샵에 안 간다며? 그거예요. 저는 거의 집이 경기권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용인이 촬영장이면 제가 용인에서 살 땐 바로 촬영장으로 가면 되는데 청담동까지 갔다가 용인에 가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시간과 우리가 잠도 부족하고 또 매니저도 운전도 오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효율을 맞춰 나가려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네. 내가 흔들리는 차에서 빨리 발라서 빨리 다음 씬을 찍으러 가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은 이해를 해요. 저랑 가까우니까. 그러나 조금 건넌 사람은
유별나대. 너가 그런 행동하는 거 유별나. 일단은 우리 혜선 씨는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두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지금 딱 걸리냐 하면 혜선 씨가 내가 메이크업을 청담동 가서 안 받는 이유는요. 내가 귀찮아서 그래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찮아서 저는요 조금 더 게을러가지고요. 조금 나는 1시간이라 더 잘래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이 일하는 밑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직원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신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은데 그걸 앞에 내세우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네. 그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 그렇죠. 오해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반대 입장에 서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맞아요. 나를 서포트해주는 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우린 고려 안 하는 사람이란 얘기야?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본의 아니었지만 그런 미묘한 네. 그럴 그럴 수 있어요. 네, 불편함이 있었을 수 있겠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뭘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저는 뭐 나이도 있고 키도 가려야 되고 제가 화장을 한 거랑 메이크업 갔다 온 거랑 차이가 제가 봐도 많이 나요. 제가 봐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시간을 덜 자는 거, 그다음에 거리상 멀어도 돌아가는 게 메이크업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게 더 중요한데 혜선 씨는 이거보다는 그냥 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밑면에는 내 얼굴에 워낙 나는 피부나 얼굴에 자신이 있으니까 뭐 내가 좀 해도 돼 라는 거를 깔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참 잘났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전제로 가져가니까 설명이 제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제 정보를 과하게 많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집이 용인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되게 속상하고 또 오해를 받으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하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혜선 씨의 가치관과 그다음에 삶의 철학과 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를 쫙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는 가르치러 드네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말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얘기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자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자리도 있어요. 근데 오해를 받으니까 그걸 풀려고 혜선 씨가 쭉 설명하는 그 설명 내용은 대부분 혜선 씨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철학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혜선 씨한테 문장 완성 검사를 작성하게 드렸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는 좀 제가 좀 의미가 있는 거 같아서 좀 추려왔거든요. 네. 근데 어리석게도 두려워하는 것은 그랬더니 뒤에 나다.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란 나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나로 태어난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나다. 네. 나에 대해서 끊임없는 탐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나이가요. 되게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굉장히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지금 올해가 40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40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이제 나에 대한 어떠한 고찰, 탐구, 그다음에 이제 자아, 나란 사람에 대한 여전히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혜선 씨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여전히 구혜선이라는 사람의
존재와 능력을 증명하려고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미성년자 때부터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결과가 좋았고 화목해졌고 계속 뭔가 너가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면 너는 인간이 아니야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친구라는 것도 쓸모가 아니라 나의 안전이 또는 내가 이 쓸모 있는 생산성에 위험이 드는 이야기가 돈다 했을 때 통제, 차단 이런 방법들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혜선 씨.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네. 생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일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존재로서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계속 쓸모 있는 사람, 즉 생산성 있는 사람을 맞아요.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내가 생산성 있는 사람,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라고 네.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해요. 맞아요. 그냥 나 네. 자체로 있는 거가 안 편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존재할 그런 네. 당위성과 가치가 있는 거지. 네. 내가 뭐 반드시 누구에게 쓸모가 있거나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거나 네. 너무 그런 거에 지나치게 몰두한 네. 필요까지는 네. 없다고 네.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최근에 쓸모 있으려고 해 왜? 라고 질문을 네. 받았을 때 네네. 너 그렇게 너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너에게 쓸모가 있는 게 어떤 것이었어? 쓸모가 없어도 너 그 아이들을 사랑했잖아. 너 부모님이 너가 쓸모가 있어서 사랑한 그렇죠. 게 아니야. 네. 무슨 친구들끼리 저런 깊이 있는 맞아. 대화를 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조금 깨달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항상 쓸모가 있어서 나를 사랑해 준 건 아니었는데 네네. 쓸모가 없었을 때도 있어줬고 나 역시도 부모님이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에도 옆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혜선 씨가 이제 아까 처음에 나오셔서 뭐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고 속상해 하시니까 네. 정말 혜선 씨의 원래 모습과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본 혜선 씨하고의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혜선 씨 얘기를 들으면서 왜 오해를 많이 받으실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왜 오해를 받으실까라 생각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혜선 씨도 굉장히 다양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림, 글, 사진, 노래, 작가, 사진, 뭐 영화 영화, 그죠? 뭐, 예. 네.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호작용. 내가 이걸 했을 때 좋아했어. 그런 것들. 그리고 처음엔 조금 창피했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음악을 좋았다고 저한테 편지를 주는 팬들. 언니가 학교를 늦게 다니게 돼서 저도 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어떤 그 천만의 악플에 하나 비집고 오는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살게 한 것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내가 되게 부질없는 많은 일들을 한 것 같고 또는 그게 생산성이 떨어졌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도움이 됐을 때 굉장히 책임을 많이 느끼고 그 무게로 무겁지만 또 살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좀 이제 추려서 가야 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지금 혜선 씨가 하고 있는 일들, 배우, 영화 감독, 화가, 작가, 작곡가 뭐 이런 일들이 하나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영화 감독 이러려면 그 밑에서부터 정말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혜선 씨가 붙이는 타이틀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야? 배우야? 뭐 화가야?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 타이틀이 하나도 되게 어려운 거를 여러 개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 배우였을 때 가장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았어서 다른 일을 제가 더 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 노력하고 아주 열심히 모두를 위해서 또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쓸모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는 것들은 아까 같이 제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받는데 영화를 처음에 했을 때야 무슨 뭐 영화를 왜 찍어 뭘 영화를 해 이랬지만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구에서는 배우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구에서는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너무 그냥 나이스한 사람. 어떤 프레임도 없는 그냥 그냥 그 사람. 그런데 배우 구에서는 뭔가 잘 교화가 잘 어려운 느낌으로 오해를 받으니까 네. 우리 혜선 씨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뭔가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게 본인의 나로서 가장 나다운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나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네. 거를 끊임없이 증명하려 들고 네.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노력하고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하려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증명하려 드냐? 그냥 본인이 노력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세상에 계속 보여줘서 증명을 하려 든단 말이에요. 증명 안 해도 네. 아니 우리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데뷔해갖고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혜선 씨 본인이 나의 삶은 이래 그러면 된 건데 사실 혜선 씨의 삶을 보면 네. 끊임없이 그걸 증명하려 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관대하게 있을 수 있던 포지션의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가장 낮은 자세에서 학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배우고 있을 때, 막 물어볼 때, 궁금해할 때,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들은 수업이 이제 서울을 탐방하는 수업이었어요. 그 공간에 대한 역사들을 공부하는 수업이어서 매일 이제 소풍처럼 수업에 나갔단 말이에요. 경복궁에 갔는데 저한테 거기가 촬영장이었거든요. 촬영하느라고 난 여기가 경복궁인지도 몰랐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문화 역사 공간이 촬영장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되게 서글프더라고. 내가 이거 알고 연기했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조별과제 끝나고 친구들이 언니 마로니에 공원 가서 술 한잔 해요. 이런 데가 마로니에 공원이 어디야? 이랬어요. 많이 걸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언니 조금만 걸으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마로니에 공원을 갔는데 거기서 촬영을 한 거여서 아 여기가 마로니에 공원이었어? 몰랐어. 그러니까 뭘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인 거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배운 만큼 나오는 거, 연습한 만큼 되는 거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사람이 되고 탐색자가 됐을 때 부모님도 가족들도 어떤 생산이 후에 이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포지션이 됐을 때는 약간 해방. 자 그런데요. 학생의 포지션에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호기심을 갖고 배운단 말이에요. 네. 배웠더니 잘 배워. 꽤 많이 알아. 좀 잘해내. 근데 거기서 바로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미안해요. 네. 대가 같은 타이틀을 금방 달아버리는 거예요. 대가 같은 타이틀을 금방 달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혜선 씨는 유능해요. 똘똘해요. 내가 봤을 때 머리도 좋고요. 굉장히 잘 배워요.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건 맞아. 그래서 이 학생의 포지션에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섭렵하고 현장에서 프랙티스를 할 때 네. 뭔가 이제 실제로 할 때 네. 바로 화가, 작곡가, 네.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영화, 감독 맞아. 이래버리니까 네. 이거는 좀 잘 안 받아들이죠, 사회에서. 그것을 네. 정말 저도 선생님 말씀대로 음.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스스로 그 타이틀을 붙였다기보다는 그쵸. 그 일을 하는 거에 적당한 어떤 말이 없으니 사실 기자분들이 전시회 오면 화가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스스로 저한테 항상 자신을 소개하셔야 할 때 제가 그 비행기 탈 때 직업란을 단 한 번도 타이틀을 붙여본 적 없는데 거기 직업을 써야 되잖아요. 항상 제가 스튜던트라고 적더라고요. 제 스스로 학생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네,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배우거나 화가거나 아티스트 어떤 타이틀도 한 번도 제 스스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 스스로 나이고 그리고 가장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내가 나에게 자부할 수 있는 게 학생이라는 타이틀이었을 때 네, 지금까지 너무 안 네. 된다. 네. 어린 시절부터 네. 그 막 데뷔했을 때 그 어릴 때 어. 그때 기준을 아직도 갖고 아직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그 기준과 그때 그 영향과 그때 네. 그 아파했던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야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를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부분은 네, 여전히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마음이 네. 안쓰럽고 좀 네, 한편 네, 가엾고 네. 그래요. 네. 네. 요즘에는 사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니 너 왜 이제 학교 졸업해서 대학원 갈 거야? 박사까지 할 거야? 아니 왜 뭐 하려고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음을 얘기하면 나 그냥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그거 그러시군요. 선물 주고 싶었어. 아, 네네. 네. 너무 지금 이 진정성이 확 와닿았어요. 네. 그냥 대학 졸업장 엄마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와닿아요. 우리 혜선 씨가 제가 그래도 어머니 살아생전에 학사모 딸 쓴 거 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졸업하는 거 한번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확 와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혜선 네, 씨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요. 되게 다재다능해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그거는 맞는데요. 네. 혜선 씨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네. 가치 있고 마음이 편했어.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 일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해나가면서 가치 있고 더하기 이걸로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길을 잘 정하셔서 네. 그 일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증명하려 들지 말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